우리 이제 그 제도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도사는 어디랑 비교하는 게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라고요? 고려시대랑. 고려시대랑 같다 다르다? 비슷하다.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다만 뭐가 달라진다? 명치. 그러니까 그걸 대비를 잘해야 돼요. 대비를. 자, 이거 대비를 잘해서 하나를 같이 묶어 놓으면 뭐가 되는 것이다? 1타 2피가 되는 거야. 1타 2피. 그러니까 지금 하는 공부는 뭐야 사실은? 복습이라고 생각해야 돼. 복습이라고.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가볼게요. 우리 지금까지 한 걸 뭐라고 하죠? 왕대사라고 하는데, 왕대사를 제가 편의상 그냥 총론이라고 해요. 왜죠? 여기서 일단 뭐를 언급한다? 왕들이 하는 게 체제정비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제도에 대한 얘기 웬만하면 다 합니다. 자, 그리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랑 싸우고 있는 것을, 내부 세력들과 싸우고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웬만한 얘기 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체제를, 우리 이 체제가 몇 가지가 있었죠? 이게 정경삼은 4가지 체제가 있었단 말이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 이걸 지금 이제 자세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세히. 자, 그 중에 정치제도 먼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그림으로 치자면 이런 겁니다. 그림으로 치자면. 자, 이게 누구? 왕. 이게 누구? 관료. 이 관료가 있는 곳을 뭐라고 한다? 관청이라고 하는 거야. 관청. 이 관청 뭐뭐 만들어줬냐라고 하는 것을 이걸 정치제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 이 사람의 일대기를 지금 얘기한 거고, 이 사람의 일대기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여기 정책, 여기 정책이 포함된단 말이야. 여기 누구 살죠? 백성. 백성들하고 국가는 무슨 관계가 있다? 뺏고 챙겨주고 이게 있단 말이야. 이걸 뭐라 한다? 수치. 이걸 뭐라고 하죠? 형벌 내지는 복지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들을 국민으로 만드는 방식이 뭐가 있다고요? 하나가 종교요, 하나가 역사인식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느 왕이 했냐 이렇게 배웠다면은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요거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에 뭐 있다고? 관청이 있죠. 이 안에 관청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뭐죠? 관료들이죠. 관청은 몇 가지 있을 것 같아? 모르지. 그거는 진짜 많은 거야. 관청. 아시겠죠? 관료는 몇 명 있을 것 같아? 모르지.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 늘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관청 공무원들이 수가 엄청 많죠. 몇만 되지 지금? 경찰만 12만이라는데 전체 공무원 하면 꽤 될 거라 아마. 이것도 따지질 못하는 게 공무원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공사 공단 같은 데가 있거든. 그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네, 그거 빼고 하면은 지방 공무원, 중앙 공무원 합쳐갖고 한 60만 되나?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것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때는 잘해봐야 3,400 정도 됐을 거야 아마. 그 중간 계층 빼고 나면은 중앙 공무원, 지방 공무원 합치면 한 3,400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규모의 저기는 아니에요. 이제 관직에 얽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뭐 품계나 받았다, 일은 하지 않아도 품계 받고 있는 사람 다 합치고 하면은 그건 이제 좀 될 거야. 한 1,000여 명도 될 겁니다 그거는. 하여튼 지금처럼 그런 규모의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요거 분석 한번 해보려고. 자, 근데 이건 알 수 있어. 여기 들어간 사람들의 품계는 몇 가지 품계가 있게요? 몇 등급 공무원까지 들어가 있게? 18품계라고 해. 18품계. 관청은 몇 가지 있는지 모르지만은 관청 여러 가지가 있고, 공무원들의 등급은 18품계 아닌데 그걸 크게 두 등급으로 나누면 뭐가 있다고요? 둘로 나누면 랑대부라고 하는 거야. 랑대부. 아시겠죠? 자, 관청은 되게 많지만 적어도 뭐는 확실하게 언급하고 갈 거냐면은, 관청 중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뭐 있다 그랬었죠? 1등 관청이 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 할 겁니다. 1등 관청 찾고 나면 여기에 늘 쓰는 말 있다 그랬었죠. 1등 관청이 하는 일이 뭐다? 국정총괄이요. 백규서무관장이라고도 하죠 그거를. 두 번째 여기 누가 있다? 총리, 수상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선은 여기 1등 관청에 제일 높으신 어른이 몇 명씩 들어가 있다고요?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거야. 몇 명? 3정승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 귀족회의처럼 조선은 이걸 어떻게 운영했다? 합의제로 운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귀족회의 전통이 일부나마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물어보는 게 뭐가 있죠? 제일 잘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은 관청이 있지만 다 물어보진 않고요. 제일 잘 물어보는 게 뭐라고? 1등 관청과 또 뭐다? 얘도 타락하지 말라고 얘를 끊임없이 감시하는 기구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조종동을 공부합니다. 언론기구를. 원래는 양사라고 했었죠. 양사. 두 가지 관청이 있었으니까. 자, 그리고 관청이 어디에도 설치가 되지? 왕 옆에서 설치해야 돼. 왕을 호위하는 집단이 있단 말이야. 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을까요? 왕은 혈통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왕이 똑똑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을 누군가 보필하지 않으면은 되게 위험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갖춰지는데 주로 누가 들어가죠 여기는?
그래서 특별히 똑똑한 사람만 들어가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문한직이라 그래. 문한직. 문신만 들어가 이 기구에. 이걸 뭐라 부르죠? 궁궐 삼총사라고 합니다. 제가 편의상. 아시겠죠? 궁궐에 있었던 대표적인 기구 몇 개? 3개가 그렇게 잘 나온다는 거. 특히 이거는 고려는 기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안 내고 주로 뭐로 낸다? 조선 문제로 내요. 이거는. 아시겠죠? 한번 불러볼까? 뭐 있다 그랬었죠? 나비 같은 기구가 있어요. 나비. 팔랑팔랑 날아다니면서 여기와 여기를 왔다 갔다 전달하는 애들. 이걸 뭐라고 하죠? 어른말로? 출납이라고 그래. 출납. 들고 나고. 왕명출납. 자, 왕이 똑똑하지 않으니까 이 등신을 뭘 해야 되죠? 공부시켜야 돼. 그래서 뭘 만든다? 궁궐 내 도서관도 만들어놔. 도서관이 도서관만 책만 있게 그 안에 누구도 있게? 사람을 낀 도서관이야. 사람을.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죠? 이게 교육이야. 자, 왕을 교육시키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돗자리 핀다는 경연이라고 하는 거야. 경연. 그런 기구 하나가 있고. 자, 또 하나가 얘는 지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TV 나와서 지가 막 담아면 혼자 발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된다? 누가 써준 거 발표해야 돼. 등신이기 때문에 지가 막 말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왕의 말은 누군가가 대신 써줘야 돼. 그거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대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대필. 합법적인 대필하는 사람이 일종의 이걸 펜대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있어. 자, 여기다 하나 더 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단 말이야. 이 왕이 살고 있을 때 일어났었던 모든 일을 기록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 왕 옆에 와이프는 없어도 얘는 반드시 있어야 돼. 사관이라고 그래. 사관. 역사를 기록하는 관청을 뭐라고 하죠? 춘추라는 말이 시간이라는 뜻이야. 시간을 관장하는 관청이라는 겁니다. 이게 춘추가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는 승정원이고 이걸 뭐다? 홍문관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예문관이라고 해서 홍예승이라고 해요. 홍예승. 아시겠죠? 너무 잘 나와요. 이거. 자, 이거를 제가 이거를 확대해서 얘기할 때 있죠. 항상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확대할 때 이 그림 안에다가 다 적어둘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그림 하나만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걸 뭐라 부르죠? 수도라고 그래. 수도, 도성. 수도에는 누가 살고 있다? 다른 데는 없지만 수도에는 뭐가 있다? 궁궐이라는 게 있어요. 궁궐. 궁궐 안에 누가 산다? 왕이 삽니다. 왕이. 야, 왕은 똑똑해 등신 같아? 아니야. 경우에 따라 다른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뭘 만들어둔다고? 시스템이 있어야 돼. 왕을 보필하는 시스템이. 그거를 편의상 제가 뭐라 부른다고요? 궁궐 삼총사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정부청사가 있어요. 이 궁궐 앞에. 이 정부청사에는 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일단 1등 관청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1등 관청이 뭐냐? 조선의 1등 관청을 뭐라고 하죠? 다시 원래 관청도 급이 있단 말이야. 사람들의 풍계는 랑대부라고 해갖고 랑급 관리, 대부급 관리가 있다면은 관청도 급이 있어. 관청은 뭐라고 하죠? 성원부사라고 해갖고 급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무슨 급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아직 부급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가끔 큰 관청이 나타날 때 뭐뭐원이라는 게 나타나요.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이런단 말이야. 아직 우리는 뭐를 갖지 못하고 있다? 성급 관청이 없어요. 통일되면 아마 틀림없이 이거 가질 거야. 이제 우리도 국방성, 대장성 이렇게 할 거야. 이제 그쯤 가야지 체면이 좀 쓰는 거야. 지금은 뭐 지식경제부, 국방부 이렇게 하는데 다른 나라랑 비교할 때 쪽팔린단 말이야. 미국은 뭐 국방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국방부. 이 말 자체가 격이 안 맞는단 말이야. 이게 사실 대한민국이 많이 성장했는데 그 규모에 맞지 않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선이 뭘 썼다고? 이거 썼어. 이거 이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가? 만약에 조선에서 이걸 썼다면은 우리 해방되자마자 못 썼을 것이다. 이렇게 갔을 거야 아마. 근데 일단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기구 이름이 뭐라고요? 뭐뭐부라고 그래. 뭐뭐부. 의정부. 자, 근데 대체로 여기는 누가 있다고? 2가지 뜻이 있다 했었죠. 국정총괄 혹은 백교서무를 관장한다는 말을 쓰고, 두 번째 누가 있다? 수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좀 다르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중국 제도와 좀 다른 제도야. 저거는 어떻게? 수상이 아니라 삼정승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순서야. 영의정이 있지만 이런 수상 같은 개념하고 좀 달라. 어떻게 다? 합의제야. 합의제. 그래서 어디랑 다르다 이거는? 중국과 다르고 오히려 어디 요소가 좀 남아있다? 고대 귀족회 요소가 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야. 합의제 전통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잘 나오는 게 뭐라고요? 언론기구입니다. 자, 우리 고려시대 언론기구를 뭐라 불렀었죠? 고려시대 언론기구는 언항소리라 그랬었어. 언항소리. 어사대와 낭사. 그 낭사를
낭사는 어디에 소속돼 있었지? 여기 소속돼 있었어요. 중서문화성에. 그렇죠? 자, 의정부는 뭐를 개편한 기구다? 고려시대 뭐를? 중서문화성. 중서문화성이 무너지고 이 역할을 누가 대신하고 있었죠? 도평의사사. 그래서 정상적인 기구로는 중서문화상 대표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비정상적인 기구를 없애고 만들었다라고 해서 도평의사사를 해체하고 만들었다라고도 합니다. 둘 다 써요, 둘 다. 이거는 뭐를 이은 것이다? 언항소리가 바뀐 겁니다. 자, 그중에 어사대가 바뀐 게 뭐죠? 사헌부라고 하는 거고, 사헌부. 자, 낭사는 원래 여기 있었단 말이야, 중서문화성에. 근데 여기 독립시켜서 여기 이제 따로 여기다 관청 하나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이름 붙인 게 뭐다? 낭사가 하는 일이 간쟁이었었거든. 그래서 뭐라 붙였다? 간원이라고 한가? 간원, 사간원. 요거는 삼품관청이고, 요거는 이제 이품관청입니다. 원래 독립돼 있었던 기구는 더 독립시키는 게 재상급으로 격상을 시키는 거고, 누구 밑에 소속돼 있었던 것을 독립시킬 때는 3품급으로밖에 독립이 안 돼요. 조금 급이 달라져 그때는. 어쨌든 고려보다는 뭐가 되는 거다? 독립성이 더 강화되는 거야. 독립성이.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궁궐 삼총사를 얘기할 건데, 궁궐 삼총사는 뭐가 있다고요? 승정원. 또 뭐가 있죠? 홍문관. 원래는 뭐였었지? 지편전. 어떤 놈의 새끼 없앴죠? 호로새끼. 만든 사람은 유교왕. 세종. 누가? 반유교왕. 세조가 없앴다가. 그 다음에 또 유교왕. 누가? 성종이 만든 겁니다. 성종이. 도서관입니다. 뭐를 갖춘? 사람을 갖춘. 그래서 도서관장 기능과 더불어 뭐한다? 학문연구기구예요. 학문연구. 열심히 학문연구에서 누구한테 이걸 쓰는 거죠? 왕한테 쓰는 겁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경연이라고 한다. 자, 뭐 있다고요? 또 예문관이라고 있습니다. 예문관. 자, 우리 고려시대 한번 가봅시다. 고려시대 무슨 기구랑 같은 거지? 고려시대 한림원이라고 했었어요. 이거를 한림원. 자, 뜻은 같아. 이름만 바뀌는 거지. 뭐 하는 거죠? 국왕의 교서 작성한다. 교서. 이건 뭐라고 하죠? 경연, 학문연구, 도서관 이런 겁니다. 고려는 뭐가 있었지? 이 역할을 하는 게? 보청기라는 게 있었어. 보청기. 보문가, 청년가. 그러니까 고려 시대도 지편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능을 못했던 거지. 조선 와서 이제 우리가 기능을 잘해갖고 우리가 지편전하면 흔히 세종이라고 기억하는 것은 그때가 지편전 다운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명칭은 있었습니다. 고려도. 자, 이게 이제 발전한 것이고. 고려는 뭐였었죠? 여기 안 있었어. 어디 있었지? 여기 있었단 말이야. 중추원에 독립한 거야. 이렇게 독립할 때 몇 품이라고? 누가 소속돼 있다가 나갈 때는 품격은 높아지지는 않아. 그냥 관청이 독립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는 거지. 삼품기구가 되는 거야. 얘들은 원래 따로 있었나? 누구 소속돼 있었나? 원래 따로 있었지. 이럴 때는 뭐라 부른다? 이럴 때 독립하는 것은 재상급으로 격상을 시키는가. 지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단 말이지. 이 몇 품? 2품급이 되는 거야. 2품급이. 아시겠죠? 자, 봅시다. 얘는 뭐에서 발전한 거죠? 고려시대? 승선에서 발전한 겁니다. 승선이라고 했고 얘 밑에 있었다는 거지. 자, 됐고 조금만 어려운 거 한번 가볼게. 삼품이다 보니까는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좀? 높은 거야. 높은 겁니다. 여기도 몇 품이죠? 2품. 이건 대놓고는 없지. 그래서 높은 관리와 낮은 관리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급 관원과 하급 관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고급하고 하급을 나눌 때 그 관직자들은 이걸 기준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왕이 조회를 열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그날 해야 될 일 같은 것들을 이제 말할 때가 있어요. 이 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일단 진짜 관료로 쳐주는 거야. 그 자격이 6품 이상이야. 그래서 조회에 참석할 수 있는 관리다. 그래서 이거를 참상관이라고 하고, 이 조회에 끼지 못하면 아직은 얘들은 아직은 아닌 거야. 그걸 참하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하급 관리는 이제 7품 이하 관리를 말하고요. 그 이상 이제 6품 이상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얘들은 지가 무슨 정책 같은 거 하는 애들이기에 따까리기예요. 따까리야. 얘들은 주로 뭐 하는 거다? 속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 써가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얘들은 그냥 뭐만 속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속기해서 만든 그 기록을 뭐라고 하게? 이거를 승정원 일지라고 하는 거야. 승정원 일지. 아시겠죠? 이 7품 이하 사람들을 주서라고 하는데, 이 주서가 쓴 게 뭐냐면은 승정원 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지야, 일지.
이 사람들은 뭐 한다? 망명출납하는 거고. 그러니까 머리 써가면서 지가 실제 일을 여기 담당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것들은 그 육품 이상들이 하는 거고, 주로 이제 산품의 승지들이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속게 하는 일을 하는 거야. 아직은 넌 생각하는 놈 아니야. 기계야 기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 관원과 하위 관원이 있는데 뭐로 나눈다고? 칠품 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얘들도 뭐 한다? 너는 생각하는 존재 아니야? 이 새끼 네가 무슨 풍경인데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랬냐? 네 의견이 어디서 임마? 네 의견이 뭐 하는 거다? 기계야 기계. 그 얘들이 쓰는 걸 뭐라고 하게요? 그 궁궐에서 만드는 역사책이 두 개가 있거든. 하나가 성경일기고 하나가 실록이잖아. 실록은 왕이 뒤져야 쓰는 겁니다. 왕이 뒤지기 전에 쓰는 걸 뭐라고 하게요? 그건 초안이라고 그래. 초안. 사초를 얘들이 작성하는 거야. 사초를 아시겠죠? 그리고 이 고급관원이 하는 게 뭐라고? 교지 작성하는 거야. 이게 교지 작성. 얘 역할을 여기서 하는 거야. 고급관원이 나눌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눌 때. 근데 이게 이렇게 된다. 자, 이 예문관원 있잖아요. 겸직관원이야. 겸직관원. 하나만 더 갈게. 자, 여기 하나 더 붙이면 뭐도 있다고요? 춘추관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춘추관. 자, 이 하급관원이 춘추관 직원이 돼. 겸직관직이 됩니다. 그리고 고급관원은 홍문관 관원하고 겸직관원이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겸직관직이에요. 겸직관직. 그래서 사초 작성을 누가 했다라고 하죠? 예문관의 하위 관료. 누구도? 춘추관도. 둘 다 쓰는 거야. 그래서 자, 홍문관도 고급관원 하위 관원이 있을 텐데 홍문관의 장을 대제학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품입니다. 똑같아. 여기 장도 누구다? 요거는 누구랑 똑같다고? 여기 직원들이 가서 이 일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한다? 여기도 대제학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사초는 누가 작성? 얘라고 해도 되고 누구도? 얘도 된단 말이에요. 얘도.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 춘추관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춘추관. 자, 여러분 춘추관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춘추가 무슨 뜻이라고? 시간이라는 뜻이야. 시간을 관장하는 관청이야. 그럼 얘들은 주 하는 일이 뭘까요? 역사를 기록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한다 그랬었죠? 왕이 뒤지면 실록 쓰는 건데 뒤지기 전에 뭐 한다고요? 맨날 초안을 써야 돼. 그 초안을. 그 뭐다? 사초를 작성하는 거야. 사초를. 아시겠죠? 그 사초 작성은 어떤 관리가 하는 거라고요? 예문관 관리들이 하는 거야. 춘추관 관리를 겸직하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들이 작성하는 것은 사초도 하지만 또 뭐도 하냐면은 얘들이 있잖아요. 얘들은 각 관청의 직원들이 지들 업무 일지를 지들이 다 따로 쓰거든. 일지를 등록이라고도 합니다. 업무 일지를. 자, 이걸 쓰면은 이 업무 일지를 쫙 모아다가 있잖아요. 1년 단위로 이거를 그 해의 역사라고 해갖고 이거를 정리를 합니다. 그 정리하는 주체가 얘들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게? 시정기라고 그래. 시정기. 그래서 춘추관은 일단 이걸 하는 겁니다. 춘추관이 하는 것은 사초와 시정기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났다가 이게 누적될 거 아니야. 왕이 10년 통치할 수도 있고 20년 할 수도 있고 30년 할 수도 있잖아. 통치 잘하고 나서 왕이 딱 죽고 나면 이제 이걸 모아서 뭐 한다고요? 하나의 책으로 만드는데 이게 그 왕의 전체 역사를 정리한 책이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 한다? 실록이라고 하는 거. 실록을 작성하고 엔드 뭐까지? 보관까지 여기서 하는 거야. 보관까지. 이게 어디 역할? 춘추관이야. 춘추관. 아시겠죠? 자, 이걸 좀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의정부 밑에 뭐 있죠? 육조라는 게 있어. 육조. 이게 국가의 정부를 담당하는 이게 정부 부처들입니다. 자, 이 둘의 관계는 이게 왕대 살 때 잘 냈었단 말이야. 의정부를 왕따시키고 여기 일을 왕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왕만? 2명밖에 없었어. 그 또라이들, 숙청들, 태종하고 세조 때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육조 직계지라는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 육조 중에 특이한 부서가 하나가 있어. 사림들이 진출하면서 부각된 부서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 2조의 인사권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 2조의 어떤 관리들한테? 우륙품의 하위 관료한테 생긴 인사권이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지. 어느 왕 때? 일단 유교왕이야.
유학자 채용한 왕이니까 유기왕 중에 지방 유학자 채용한 왕이 있어. 누구하고 누구? 성종 아니면 중종인데 성종 때는 시작이고 중종 때는 그냥 권력을 일임했단 말이야.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때 인사권을 얘들한테 준 거야. 사림들한테. 그걸 뭐라 한다? 전랑권이라는 게 생겼다는 걸 기억을 잘 해두시라고요. 전랑권이 생기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를 장악할 수 있다고요? 어디 가는 인사권을 가지는 거라고? 사림들이 주로 취업하는 곳이 어디라 그랬었죠? 사림들이 주로 취업하는 곳이 여기란 말이야. 여기 사림들의 진출로가 요거에다가 요거까지 하면은 3사라고 하는 거예요. 3사 아시겠죠? 사림들의 정치 이상은 도덕과 예의고 사림들의 정치 수단은 말이란 말이야. 말. 장관하고 싸울 때는 쪽수로 그냥 말로 싸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 인사권을 누구한테 주는 것이다? 얘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빵빵해 안 빵빵해? 엄청난 권한을 가질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이 나라의 여론을 내 애들 채워갖고 움직여갈 수 있으니까. 품계는 높아 낮지만 그 권한은 재상하고 싸울 수 있는 권한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특권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무슨 배경이 된 거죠? 사림들이 분열하는 배경까지 됐다라고 하는가. 이 어마무시한 권한을 만들어 나갔고 동서분당의 배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조 중에 2조에 되게 특이한 사례가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라고. 아시겠죠?